암은 뭐가 아니라? 병이 아니라, 적이 아니라 내 몸의 정상적인 항상성을 다시 회복하고자 신호를 주는 생존 체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 보니까 암은 병이 아니다. 요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책, 지난 시간에 저하고 함께 건강과 치유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리뷰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암은 병이 아니다, 이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책을 과거에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 책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암 환자와 암 환자 가족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책은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제 1판에서는 암의 병이 아니다, 이 책으로 해서 출판이 됐었는데요. 다시 새롭게 이제 개편된 책은 두께가 벌써 틀리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새롭게 개편된 내용의 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따끈따끈한 신간이 새롭게 개편되었는데요. 자,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의 대가이십니다. 이분의 좋은 서적을 통해서 많은 암 환자들과 중증, 난치성 질환 환우분들이 얼마나 많은 질병에서 극복이 되고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참 굉장히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정말 암은 죽을 병이 아니고, 암은 몹쓸 병이 아니고, 암은 못 고칠 병이 아니고, 암은 오히려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이다라는 말이 정말 끄떡끄떡 이해가 갈 만한 그런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책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몇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이 암은 병이 아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 이 책은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출판이 되어서 많은 암 환자들과 중증 환우분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많은 분들을 치료한 책입니다. 이 책의 중요한 그 멘토는 암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암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암이라는 신호 체계가 발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암은 병이 아니라 내 몸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생존 전략이고 마지막 치유 전략이라는 사실, 암에 대한 오해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서 암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진정으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올바른 대책을 강구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저는 어떤 책을 보든지 항상 그 좋은 책을 추천하신 추천사와 그 다음에 저자 서문에 이 책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암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니까 여러분들한테 낯익은 선생님이 좀 계십니다. 이 책을 추천하고 계시는 일명 닥터조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라디오 방송하시는 닥터조 선생님께서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계십니다. 닥터조 선생님, 조한경 선생님은 환자혁명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쓰신 저자이신데요. 우리 닥터조 선생님도 굉장히 중요한 건강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많이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왜 이 환자혁명의 저자이신 닥터조 선생님께서 이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을 강력 추천하시냐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암에서 벗어나고 싶은 당신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현대의학의 가장 큰 난제이자 환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은 암이 병이 아니라 친구라니. 암과의 사투를 벌이는 환자나 가족들이 들으면 자칫하면 분노할 수도 있고 과격한 발언이나 헛소리쯤으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암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암을 적으로 맞고 친구가 아닌 적으로 삼고 맞서 싸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암이 친구가 아니라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적으로 맞고 싸운 결과가 뭡니까? 항암, 방사선, 수술을 통해서 그 싸운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암은 죽음을 대변하는 공포의 대상이고 환자와 가족들의 재산을 탕진하는
그래서 암보험이 따로 필요할 정도로 그런 재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하시면서 수술하시면서 방사선 하시면서 몸도 피폐해지고 마음도 피폐해지고 재산도 쫄딱 망하고 그것이 암을 적으로 삼은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암을 친구로 삼는 결과는 어떤지 그런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조 선생님은 우리 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생화학적 기계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그런 생화학적 기계로 바라보는 시각. 다시 말하면 환원주의적인 대중요법으로 대표되는 현대의학이 우리 몸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시각은 자꾸 고장나는 실수투성이의 육체로 의학적인 약물이나 수술과 같은 의학적인 개입 없이는 생존이나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바라보는 이 환원주의적 대중요법, 현대의학이 약물로서 우리 몸을 다루려고 하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시각은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우리 몸의 능력을 인정하는 시각입니다. 우리 몸 스스로가 우리 몸이 고장났을 때 우리 몸을 원상태로 복구하려고 하는 치유하는 우리 몸의 능력을 인정하는 시각입니다. 이것은 세포 하나에서 분열해서 각기 다른 조직으로 발전한 기관들이 화합을 이루고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 파워, 이것을 존중하는 시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생명을 만들어낸 그 에너지, 그 힘 속에 바로 치유하는 에너지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능의학적 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책의 저자 안드레아스 모리치의 시각은 바로 이 기능의학적 관점이기도 하고 우리 몸이 몸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대체의학과 자연치유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몸이 하는 일들은 항상 옳고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목적은 죽으려고 우리 몸이 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마지막 생존 전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인들이 옵니다. 예를 들면 상고병에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암과 같은 질병들 역시 우리 몸이 멍청해서 실수로 일으키는 실수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생존을 위해서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는 신호체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혈당이 올라가는 것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체온이 올라가는 것도 우리 몸의 정상적인 사이클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몸이 치유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환경에 적응한 그 호미오스테시스라고 하는 항상성, 혈압에 대한 항상성, 체온에 대한 항상성, 혈당에 대한 항상성,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항상성, 건강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자연적인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혈당이 올라가냐면 세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있어도 세포 속으로 투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췌장에서 아무리 인슐린을 만들어도 세포 속으로 유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띵동 띵동 하고 초인종 리셉터가 반응을 해서 인슐린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초인종 리셉터 주변에 지방이 꽉 끼어서 삼겹살 기름, 돼지 기름, 라드 기름 이런 것들이 그 혈관을 꽉 막고 있어서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띵동 띵동이 아니라 띠디디디디잉 띠디디디디잉 초인종 반응이 안 울리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서 그 신호를 주면서 몸을 원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복구적인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고장난 혈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적혈구가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혈관 곳곳에 염증이 많기 때문에 그 염증 수치를 떨어뜨려주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백혈구가 열심히 적을 무찌를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체온이 올라가면서 물을 많이 주세요 주인님, 내 몸에 지금 세균이 들어왔습니다, 백혈구가 일어나서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사인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체온이 올라가는 증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증세를 적으로 잘못 오해하고 그 증세를 억제하는 데 급급해서 약물로 열을 떨어뜨리고 약물로 혈당을 떨어뜨리고 약물로 고지혈증 수치를 떨어뜨려 봐요.
그 원인균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훗날 그 독한 그 약물이 병의 형태와 위치만 바꾸어줄 뿐이지 그대로 그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먹었던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이런 것들로 시작한 가벼운 항생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약물들이 훗날 여러분들에게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까지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 몸이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자살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병이 났어, 혈압이 올라가, 당뇨병이야, 고지혈증이야, 이런 모든 증상들은 우리 몸이 살아나기 위한 육체의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캐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암은 병이 아니라 친구다. 암이 몹쓸 병이라고 생각하셔서 자꾸 지지고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수술해서 메스로 들이대도 얘는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얘를 없애기 위해서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우는 그런 그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게 되시기 위해서 암은 뭐가 아니라 병이 아니라 적이 아니라 내 몸의 정상적인 항상성을 다시 회복하고자 신호를 주는 생존 체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암도 이와 다르지 않다. 오로지 환자를 죽이기 위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우발적으로 재수 없어서 여러분이 암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음식으로 몸을 학대하고 계속적으로 뚜껑 열리고 스트레스가 받고 계속적으로 내 세포가 좋아하지 않은 병든 음식을 집어넣기 때문에 산 음식 대신 죽은 음식을 집어넣고 환경 호르몬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 환경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마지막으로 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회복하고 싶어서 주인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다시 말하면 몸 전체가 살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을 죽일 놈, 몹쓸 놈 하고 자꾸 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 암이 지금 나에게 신호를 주고 있구나. 혈압을 내추라고, 혈당을 낮추는 식습관으로 바꾸시라고, 고지혈증을 낮추는 올바른 항상성을 유지하는 생활로 돌아가시라고 나에게 신호를 주고 있구나. 이 사인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해나 각종 오염, 독소, 화학물질로 대변되는 급변하는 환경, 그리고 마음속에 좌절이 오고 나는 안 돼. 이래도 사업이 망하고 저래도 사업이 망하고 나는 안 돼. 그리고 두려워, 분노, 억눌린 모든 이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암이 자라게 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기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라고 지금 판정짓고 암이 보이지 않을지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3,000개에서 5,000개 암은 생깁니다. 그러나 암으로 발현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암이 자라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독소들을 배출하는 능력이 망가졌을 때 그 독소를 암세포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뭐라 그래요? 암은 뭐가 답이다? 예, 독소들을 암세포에 가뒀기 때문에 이 독소들을 해독하면 암은 저절로 없어지는데 이 암세포를 가지고 이 몹쓸 놈 죽일 놈 하면서 자르고 방사선하고 이러니까 이 점점 악화되고 반쪽짜리 치료밖에 되지 않아서 계속 1년, 2년 안에 재발되고 전이 되고 재발되고 전이 되고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어리석은 결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시려면 암은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사실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독소의 공격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포들은 암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암은 적이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병든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이기적인 암세포, 나만 살려고 하는 병든 세포는 죽어야 돼요. 아포토시스 작용에 의해서 병든 세포는 스스로 자살 명령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이 병든 세포, 이기적인 이 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분열이 돼요. 그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고 세포가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암입니다. 맞습니까? 네. 암은 다시 살기 위한, 다시 병든 내 마음이, 병든 내 세포가 새롭게 살기 위한 치유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암은 생명을 지속시키기를 원하는 몸이 만들어낸 하나의 장치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닥터 조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암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암을 어떻게 치료하든 상관없어요. 항암, that's okay. 항암, 수술, 방사선 좋아요. 암을 잘라내고 태우고 지지고 좋습니다. 그러나 암이 생겨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아무리 자르고 지지고 해도 그 원인이 그대로 있는 한 암이 계속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게다가 면역력을 더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더 잘 생길까요? 더 빨리 퍼질까요? 원인을 바꿔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치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면서도 승률이 낮은 싸움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참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암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족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치료의 부족이라고요? 암 환자들에게 나를 치료하는 그 치유약이 없는 게 부족한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해요? 진정으로 암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 정보가 너무나 부족하고 넘치는 건 뭐라고요? 나 이 암 때문에 이거 항암 안 하고 수술 안 하면 난 죽을 거야. 병원에서 그런 협박 많이 받으셨죠? 죄송하지만. 예. 당신 이거 빨리 항암 안 하면 빨리 퍼져서 죽습니다. 넘치는 것은 공포예요. 인상적이죠? 예, 닥터 조 선생님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암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은 정말 진정한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넘치는 것은 암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 줄 아는 이 공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암은 병이고 아니고 친구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암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는 환자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아직도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을 아직도 한 번도 안 읽어보셨을 정도로 여러분은 정보가 부족하고 공포는 넘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통상 치료를 통해서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고 복수가 차고 흉수가 차서 여기까지 산골에 오시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뿐만 아니라 그런 병을 치료하는 의료인들도 드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닥터 조 선생님은 이렇게 매듭을 짓고 계십니다. 암 치료가 아닌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암이 병이 아니라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서 진정한 치유의 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란다고 추천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읽어볼 만한 책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암은 병이 아니다. 이런 닥터 조 선생님의 추천사를 통해서 이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캐치하셔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치유의 길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